자, 안녕하세요. TBQ 수학 Q원장입니다. 정확히 11시 정각에 나타났습니다. D-Day 5일, 5일 남았어요. 순대국님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예, 일단, 근데 서경대 붙어버리면은 좋은 건가요? 붙으면 이제 뭐 다른 데도 물론 더 이제 원하는 학교가 적성 안에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성대도 있고, 그죠? 예,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일단은 시험은 붙는 게 제일 중요하죠. 붙고 나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서경대 붙으면은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서경대가 보통 시험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서경대 시험을 붙고 나서 마음이 이제 나는 붙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응시조차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다른 남은 적성고사도 응시를 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고민하고 손대공님 꼭 합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도가 오늘 또 뭔가 좀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진행을 할게요. 문제는 그래도 보이죠? 조금 삐뚤어서 이게 왜 삐뚤게 됐는지 조정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일단 그래서 여기가 조금 삐뚤었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적성큐 서경대 파이널 모의고사 2회 수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자. 자, 일단 최소값 문제야. 우리 수학에서 고등상 원장님이 말했지만 극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제? 극값. 그러니까 다항함수, 2차 함수 뭐 꼭지점이라고 하니까 중학생 때도 최대값, 최소값이 있었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우리 3차 함수 극값 배우고 4차 함수 극값 배우기 때문에 이 최대값, 최소값은 보통 이제 다항함수의 극값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파트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고1 과정인데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어. 그런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안 나온다고 봐야지. 그지?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은 그래도 이렇게 등장을 해. 그래서 원장님이 산술기하 평균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자, 꽃표시로 일단 1번 문제 산술기하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된 토픽을 잠깐만 살펴보자. 우리 이것도 여러 번 했었어. 물론 조합평균도 있어. 조합평균은 안 나와. 장담할게. 그냥 원래는 산술기하 조합평균인데 산술기하평균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양수에서만 취급이 돼. 양수에서만 취급이 되고 A 플러스 B 여기에서 2로 나눈 거 이게 산술평균이지. 기하평균은 곱의 평균이지. 루트 취해준 거. 얘가 항상 크거나 같고 이 등호가 중요하지. 등호는 항상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곱해서 요 식만 외워도 괜찮아. 이제는 뭐 직전에 와 있으니까 요걸 나온다면 요걸로 나올 거야. 요거 말고는 안 나옵니다. 3개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도 있고 뭐 여러가지 기하평균도 있고 여러가지 토픽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 없어. 그냥 요거 하나. 이것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면 요걸로 장담하는데 요걸로 나올 겁니다. 다른 것까지는 안 건드릴 거야. 적성에서는. 원장님 믿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근데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일단 21번 문제 보면은 그리고 중요한 거 지수함수하고 연관시켜서 문제를 냈는데 A의 X승, 즉 지수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크다. 그게 중요해. 그래서 지수함수는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기하평균과 접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트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 부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A는 정해진 숫자니까 얘가 최소값이면 되는 거겠네. 그런데 4의 X승 얘를 하나의 문자로 봐. 그 다음에 4의 마이너스 X승 얘도 하나의 문자로 봐. 두 개의 합은 크거나 같잖아. 뭐보다? 이 루트 두 개의 곱인 4의 X승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승보다. 그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은 크거나 같아. 얘는 두 개 곱해주면 1이지? 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놈의 최소값은 2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등호가 성립되는 경우는 얘랑 같은 경우야. 그래서 X까지 묻는 문제가 혹시 나올 수도 있어.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 최소값이 2다. 따라서 최소값은 2하고 A를 더한 게 최소값인데 그게 지금 5라고 주어져 있지? 그래서 간단하게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2번 문제, 22번 문제.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최대값, 최소값 역시 마찬가지 같은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에서 밑이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함수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x가 있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x가 3일 때야. 그리고 이거의 최대값은 x가 81일 때가 되는 거겠지.
그럼 먼저 x에다가 3 대입해봐. 그러면은 얘가 1이 되겠지. 따라서 로그 3의 1이 최소값이 되는 거겠네. 얼마냐면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81을 집어넣으면 얘는 로그 3의 81은 4야. 따라서 최소값은 로그 3의 4가 되겠지. 이건 계산이 안 되네. 따라서 이 자체가 그대로 최대값, 이 자체가 최소값. 두 개를 더해주면은 로그 3의 4다. 이렇게 정답은 4번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23번 문제. 자,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삼각함수 파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야. 동경이 일치할 때 혹은 동경이 어떠한 뭐 X축과 대칭이다, Y축과 대칭이다 여러 가지 아셔야 됩니다. 또 에어컨을 안 켰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이 에어컨을 안 켜면은 너무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안 켜면 아직 덥네요. 자, 23번 문제. 그래서 동경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를 다 외워야 돼. 사실은 다시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보통 이게 나와. 그리고 두 동경이 방향이 반대고 일직선 위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5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 5가지를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원장님 몰라. 원장님이 안 외웠어. 그럼 너네들도 안 외워도 된다는 소리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볼게. 일단 X축 기본적인, 여기다 넓게 하자. 자, X축이 있다. Y축이 있다. 자, 동경 시초선은 어디냐면 시작하는 선. 여기야, 여기.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야.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반시계가 여기 플러스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일 때 시초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을 할 거야. 그런데 360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760도가 될 수도 있어. 그지? 뭐 1343도가 될 수도 있어. 동경은 360도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돌고 나니까 세타, 이 세타가 여기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된다. 이 각도.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3세타가 있는데 3세타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딱 자리를 잡을 건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2세타랑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3세타는 당연히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여기 각도가 알파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2세타라는 각도를 한번 표현해볼까? 호도법으로 2파이 뭐 해도 되는데 360도잖아, 한 바퀴가. 그럼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360 곱하기 정수, 네모라고 할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런데 추가적으로 몇 바퀴 돈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파만큼 더 간 거지, 얘들아. 따라서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3세타도 표현을 할 거야. 360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야.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정수 세모라고 할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막 몇 바퀴 돌다가 여기 딱 왔을 때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알파만큼 가면 되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되는 거겠지. 요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그치?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쭉 돌다가 안 되네. 쭉 돌다가 와가지고 알파만큼 더 간 거고, 이 세타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360 곱하기 n. 거기다가 얘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알파만큼 간 게 3세타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끝났어. 이제 우리는 알파 모르잖아. 알파 모르는 거 지워버리고 싶어. 두식 어떻게 해주고 싶어? 더해주는 거겠지. 따라서 두식 더해주자. 좌변끼리 더해주면 5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날라가. 그 다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얘들아 360 곱하기 몇 바퀴 n 나오겠지. 뭔지는 몰라도 요거까지 이해되겠지. 따라서 외운 사람들은 이렇게 외웠을 거야.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면 두식을 더했을 때 360n이다. 뭐 외울 사람들은 외워. 난 못 외우겠어. 평생 안 외울 거야. 그치?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두 개를 5로 나눠서 세타를 구해보자. 세타는 5로 나눠주면 72 곱하기 n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세타 각도가 0도부터 2파이까지, 즉 0도부터 360도까지인가? 0도부터 시작해서 세타는 360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1 대입하면 얼마? 1 대입하면 72, 그 다음 144,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326, 326에다가 37에 21, 216, 그치?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428, 47에 200, 428, 47에 28, 맞죠? 그 다음에 5 대입하면은 이제 360이잖아.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거는 4개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아유, 이거 답 처리 잘못된 것 같다. 정답은 4가 맞습니다.
요거 근데 이것도 정오표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따라서 정답은 4가 되고 아마 이게 2번으로 되어 있을 거야. 우리 교재에서는 정답은 4가 맞습니다. 혹시 순대국님 풀으셨으면은 정오표 올라온 거 보고 나서 채점해 주세요. 정오표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래서 23번은 4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 문제 24번 문제.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이제 활용 부분에서 나왔죠. 자, 평행사 변형이 있는데 평행사 변형 그려볼게. 평행사 변형 너무 소심하게 그렸나? 근데 어차피 또 똑같아. 평행사 변형. 자, A, B, C, D 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일단 B의 각도가 나왔네. B에다가 파이에다 180 대입해보자. 파이에다 180 대입해봐. 그러면 여기 180이니까 몇 도야? 4분의 3 곱해주면 4, 4, 16, 4, 5, 20 135도가 되겠네. 즉 여기가 135도야. 됐죠? 근데 우리 그걸 알 수 있다 너네들, 그지? 얘랑 동측 내각이라는 중학교 용어가 나오죠. 동측 내각의 합은 당연히 180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가 45도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또 주어진 조건이 A, B가 4다. 그 다음에 BC가 3이다. 그 다음 평행사 변형은 두 대변의 길이가 똑같이 평행하고 따라서 여기도 3이다. 라고 알 수 있겠지. 여기도 4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자. 절반으로 나눠. 따라서 이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겠지. 괜찮겠죠? 자, 따라서 사인 공식 써야 되겠네.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끼인 가게 사인 해주면 되지. 사인 45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근데 어차피 우리 아까 말했지만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2배지. 따라서 곱하기 2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약분 되는 거겠지. 따라서 12에다가 사인 45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 유리화 시켜주면 루트 2, 루트 2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면 6 루트 2. 최종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정오표 아프리카에도 올려놓을게요. 예, 올려놓고 순대국님은 제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문자로 좀 보내드릴게요. 예, 뭐 불편하시지 않으시죠? 예, 제가 정오표는 보내드릴게요. 죄송해요. 이게 좀 서두르다 보니까 좀 마지막에 제가 좀 이거 타이핑 과정에서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정오표는 정확하게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대국님한테는 직접 보내드릴게요. 예, 약속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다항식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2차 함수에서 나머지 정리 고1 과정이지? 고1 과정인데 등차 수열. 그래서 단원 통합형이 돼서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x-1로 나눈 나머지 F1이죠. 1 대입하면은 저기 식에다 1 대입하자. 그러면 a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5 얘가 되는 거겠다. 그죠? 그리고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를 대입하면 되겠지. 따라서 2 대입하면 2, 4a, 2 대입하면은 6 이렇게 되는 거겠다. 자, 그리고 x-4로 나누었을 때니까 4 대입하면 되겠죠. 4 대입하면은 4, 4, 16 a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8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따라서 등차 중앙식 나오면 되겠지. 가운데 거의 2배는 8a 플러스 12 양옆의 합과 같다. 17a 플러스 13 이렇게 괜찮죠? 자, 따라서 8a가 넘어가자. 그럼 9a가 되고요. 1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라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따라 배가 많이 나와 보이네.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저도 12월 중순에 출산합니다. 네.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애기예요. 애기 임신해가지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이 자, 이 문제 한동안 유행했었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거든. 그런데 일단 얘가 합골이 나왔는데 한번 더 쓰자. 자, 합골이 나왔는데 3 곱하기 2의 k, A의 n승 2의 n승 플러스 k다 이 꼴로 나왔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Sn-1을 이용을 해서 일반항 AN을 구해. AN을 구한 다음에 그 AN이 등비수열이 되게끔.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도 미친 풀이 방법 살짝 설명해 줄게. 요새는 잘 이게 안 나오긴 하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되긴 됐어. 이것도 한 번씩은 나오니까. 이거는 모모의 n승 마이너스 1꼴이 돼야 돼. 그러니까 Sn 우리 합공식 쓰잖아. 등비수열. 그러면 R-1분의 A 괄호 열고 모의 n승 마이너스 1 이 꼴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즉 모모의 n승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따라서 k는 그냥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3 하고 넘어갔어야 돼. 1초 문제야. 1초 컷. 괜찮지? 네. 네, 그래서 요 k에서 3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으로 묶어서 2의 n승 마이너스 1. 이 꼴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지 등비수열의 합꼴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딱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얘 등비수열? 그러면 묶어주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다. 진짜 1초 문제입니다. 보자마자 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27번 문제. 자, 이게 이제 급수가 아닙니다, 이거. 급수는 뭐냐면 합에다가 시그마에다가 리미트까지 취하고 평생 더해주는 걸 급수라고 하는데 여기 점점점이 있지만 그래도 10항까지라고 정해줬잖아,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범위가 맞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SN, S10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K번째 항을 구해야 되겠네. K번째 항 구해보자. K번째 항은 첫 번째 1, 3, 5, 7, 9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2니까 2K 초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 5, 7, 9 역시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역시 2지. 그래서 2K로 시작하는데 K에다 1 대입하면 초항인 3이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플러스 1 이렇게 분모를 처리할 수 있고 분자는 정해졌네. 4. 얘가 바로 K번째 항이다. 자, 이 상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0까지 대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4는 상순위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딱 보자마자 뭐 떠올라야 돼? 바로 부분분수가 떠올라야 되겠지. a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b-a 해주면 얼마야? b-a 해주면은 2k 날라가서 2가 되겠네. 그런데 얘랑 만나서 2분의 4니까 2로 약분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여기다 이제 k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터 대입하자. 1 대입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대입하면은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두 개 지워져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살아남는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따라서 맨 마지막 항이 10 대입해보자. 10 대입하면은 19분의 1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21분의 1 이렇게 돼서 치워진다. 따라서 첫 항과 마지막 항이 살아남으므로 21분의 20이죠. 21 마이너스 21분의 1이니까 거기다 2를 곱해서 21분의 4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28번 문제 보자. 자, 28번 문제 점화식이야. 점화식인데 어제도 말했지만 아마 이번 적성고사나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초적인 점화식 중에서 알파꼴이나 개차꼴이나 여러가지 꼴이 빠져버렸어,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점화식을 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안 남았냐면 기본꼴인 등차 수열 점화식이랑 등비 수열 점화식밖에 남은 게 없어. 근데 걔네들은 너무 쉬워.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생각엔 이 축차 대입법, 즉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안에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축차 대입법을 이용한 문제가 적성고사든 수능이든 요새 트렌드, 이 올해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점화식 트렌드예요. 자, 왜냐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서도 계속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 자, 그래서 원장님 말 듣고 축차 대입 뭐 할 거 없잖아. 이거 그냥 마음대로 대입하는 거야, 계속해서. 자, 일단 A1은 1이다. 아니네, A1 3이래. 이제 저기 위에 또 틀릴 뻔했어. A1은 3이다. 그리고 A2를 구할 건데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N에다 1을 대입해야 되겠지, A2. 근데 1을 대입하니까 A1이 정수면 위에 거, 그 다음에 A1이 정수가 아니면 아래 거에다 대입을 해야 돼. 그치? 근데 정수잖아, 얘. 정수니까 위에 거에다 대입하면 되겠다. 자, 3 대입하면은 3분의 3은 1이니까 2 빼기 1이니까 1이다. 괜찮죠? 자, 그리고 A3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항이 정수네. 정수이기 때문에 위에 거에다 대입해. 1 대입하면 2-3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자, A4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5가 되는 거네. 계속해서 정수가 나와. 한번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5 대입하면은 전항이 또 정수야. 따라서 5분의 3을 빼주잖아. 따라서 이제 분수가 나오네. 따라서 2 빼기 5분의 3, 2는 5분의 10이니까 5분의 10 마이너스 5분의 3에서 5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아직도 규칙 안 나온 거야, 이거. 근데 A6을 구해보려고 하니까 이번엔 얘가 정수가 아니잖아. 따라서 아래 거에다 대입해야 되겠네.
그럼 안에 거 여기다 5분의 7 대입해볼래? 그럼 5 약분돼서 앞에 건 7이니까 7 빼기 2에서 5가 나오네. 반복되겠지 뻔히. 그럼 당연히 A8은 뭐가 될까? 5분의 7이 되는 거겠지. 계속해서 얘네들은 규칙이 없지만 이 아래로는 홀수 번째항들은 5분의 7이 나오는 거고, 그지? 이거 7이지 이거? 홀수 번째항들은 5분의 7이 나오는 거고 짝수 번째항들은 5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2020 짝수 번째항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가 되는 거겠습니다. 괜찮겠죠? 물론 시그마 2020까지 구하래. 그러면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그것도 뭐 구할 수는 있겠지 여러분들. 자,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뻔한 문제지. 이런 문제들은 뭐 항상 나온다고 가정을 해야 돼. 그지? 니은부터 볼게 얘들아. 니은. 무한대로 간대. 요거는 차수가 같아야지 0이 아닌 수렴하는 값이 나오지. 3분의 1이 나왔대. 그렇다는 얘기는 분모가 2차식이기 때문에 분자도 2차식이 돼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대로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 x제곱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 나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두도록 하자.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식을 보면 이제 미침풀이 방법. 그지? 먼저 1 대입하면은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1 대입하면은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로피탈, 분모 미분, 분자 미분 1 대입하면 F'1인데 그게 1이다. 요 두 식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F'X를 구해보잖아? 그럼 떨어져서 3분의 2 X, 그 다음 플러스 A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1을 위에 거에다 대입할게.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1 대입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는 0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미리 말해야 되겠다. 이것도 정오표 올려야 돼요. 정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두 번째 식. 1 대입하면 3분의 2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1이다. 라고 한 거야. 따라서 두 번째 식에서 A는 3분의 1이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잖아? 그럼 B는 뭐가 될까?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면은 3분의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지? 자, 따라서 fx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A는 3분의 1이다. 3분의 1 x,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되는 거겠다. 그죠? 따라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하면 싹 날아가서 0이 정답입니다. 0이 정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다음 문제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도 마찬가지지. 신나게 날아가야지. 뭐야 이거? 이것도 거의 보면은 5초 컷이야. 5초 컷. 5초 컷 문제야. 이런 거 보자마자 그냥 미침풀이 방법, 분모 미분, 분자 미분. 그런데 얘는 F는 어차피 상수니까 날아가. 끝났어. 따라서 분모는 1, 분자는 날아가서 마이너스 F 프라임 2 마이너스 H에다가 속미분해주면 플러스. 여기다 H에다가 0 대입하면 답이니까 F 프라임 2를 구하라. 요게 답이 되는 거고, 위에 거 미분하면 2X, 여기다 2 대입하면 4. 이런 문제에서 시간 아끼셔야 돼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5초 컷이야. 5초 컷. 5초 안에 풀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미침풀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면 이 전문제처럼 전문제까지는 진짜 순식간에 날라왔어야 돼. 왜냐? 이렇게 덩치가 큰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꼭 있을 거야. 이 문제는 최소 그래도 몇 분 이상은 걸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춰야지 합격할 거잖아. 그래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시간은 단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31번 문제 뭔가 되게 거대하게 나왔는데 이거 수능 특강 연계된 문제예요. 원장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A는 양수. 그거에 대해서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두 점을 A, B라 한다. 그럼 일단 우리 3차 함수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가 0일 때 X값을 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컨셉이 뭐가 들어만 있어 여기?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얘들아. 바로 뭐가 나와야 돼? 기함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지. 자, 따라서 얘는 X세제곱인데 X로 묶어주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A는 0. 이거 나오는 거 찾아주면 일단 X는 0 나오지. 그리고 여기서 는 0 해주면 X제곱이 3A니까 X는 풀마 루트 3A다. 풀마 루트 3A.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이 있어. 3차 함수 최고차가 플러스야. 그래서 기함수잖아. 기함수 얘들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괜찮겠지? 다시 그리자.
다시 x축, y축, 3차 함수 이렇게 됐죠? 기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에요. 이거 넓이 같은 거야 얘들아. 기함수야. 원점 대칭이야. 그런데 여기 점이 뭐야? 여기 점이 루트 3a, 0이야. 요 점의 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루트 3a, 0이다. 됐지? 자, 그랬을 때 두 점을 a, b라고 했는데 단 a점의 x좌표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a라고 한 거야. 얘를 b라고 한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이 상태에서 fx의 위의 점, 여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이 점을 C다라고 한 거야. C. 그럼 C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뭐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는 노란색을 알아야 되고, 노란색을 알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접점이라고 했지? 접점이 나왔으니까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일단 표현하고, 구해놓고 시작할까? 오케이. 자, 그럼 얘 원래 함수 미분해봐. 3차 함수 미분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3a가 될 건데,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되냐면 접점의 x좌표인 루트 3a를 대입해야 돼. 여기다 루트 3a 대입한다고. 그럼 제곱해주면 3a가 나오네. 그럼 9a가 나오지. 에다가 마이너스 3a니까 기울기는 6a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6a면서 이 점을 지나는 거네. 따라서 y-0은 기울기 6a에다가 x 마이너스 루트 3a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요 점의 좌표였잖아. 요 점의 좌표 x좌표는 당연히 0이야. 그럼 여기다 x에다 0 대입하면 되잖아. y좌표는 뭐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6a 루트 3a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깨끗하게 써줄게. 얘는 여기다 0 대입하는 거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6a 루트 3a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다. 괜찮겠지? 오케이. 그런데 또 보니까 선분 AC는 요거 그어져 있어. 그 다음 선분 BC도 필요하대. 오케이. 그 다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래. 그럼 우리 어디를 구하라는 얘기냐면 이 괴상하게 생긴 요 부분 넓이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그래서 뭐 인테그럴 쓰고 난리도 아니지. 그런데 봐봐 얘들아. 기함수라는 성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인테그럴 안 써 이거.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이 넓이랑 같잖아. 그럼 살짝 얘를 떼다가 여기다 붙여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우린 결국 넓이는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얘가 여기로 싹 붙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면 이 거대한 문제도 맞출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야? 6일이잖아. 여기는 루트 3a,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a 따라서 이 루트 3a 얘가 밑변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에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겠네. 0에서 여기 빼준 거잖아. 따라서 여기니까 y좌표니까 6a 곱하기 루트 3a 얘가 삼각형 넓이, 즉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지. 괜찮겠죠? 기함수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지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인테그럴 쓰면 시간 안에 못 풀어. 그리고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고. 괜찮죠? 자, 그런데 그 넓이가 지금 36이라고 주어진 거네. 오케이, 36이다. 괜찮죠? 따라서 얘 약분돼. 6도 약분해. 6. 그리고 여기는 얘 곱해주면 3a가 나오네. 3a에다가 a 곱하니까 3a 제곱이 나오는 거겠지. 얘가 6이다. 따라서 a 제곱이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치?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은 루트 2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겠습니다. 괜찮죠? 이 풀이 방법 물론 수능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함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넓이를 좀 간단하게 구하는 거. 굳이 인테그럴을 안 쓰더라도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 거대한 문제. 일단 빠르게 풀이를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32번. 자, 32번 문제. 사실은 이게 근해 분리 파트가 살짝 들어가. 고1 과정이. 그래서 단원 통합형 문제인데 근해 분리가 완벽하게 빠지긴 했어.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요거는 근해 분리를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개념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거는 나와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도. 자,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플러스야. 그런데 6보다 큰 양수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했네. 그러면 3차 함수 최고차 플러스니까 이렇게 생겼어. 극소값은 이거란 말이지.
그지? 즉 극값은 얘하고 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게 바로 극소값이야. 우리 극값 구하기 위해서는 쟤 미분해야 되잖아. 자, 미분해보자. 전개해도 좋지만 그냥 합성하면서 미분 써 얘들아. 3 떨어져. 3 떨어지면 3이 약분돼서 x 플러스 2의 제곱 속미분 해봤자 1이네. 마이너스 m. 요렇게 되는 거겠지. 전개할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m. 자, 얘가 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 얘 프라임이야,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두 근이 바로 여기 작은 게 알파가 되는 거고, 큰 게 베타,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극소값이 6보다 큰 양수에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베타가 6보다 크면 되는 거야. 괜찮겠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이 6보다 큰 근을 하나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그림을 그려봐. 2차 함수잖아. 지금 프라임 이 그래프 그릴 거야. 여기가 6이라고 쳤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6보다 큰 거에서 근이 하나 생겨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6을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괜찮겠지? 이 부분, 이 파트가 근의 분리랑 살짝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근의 분리 아니더라도 그래프를 최고차 플러스잖아. 아래로 굴르기잖아. 근데 6보다 큰 근이 있어야 된다며. 그치? 그래서 이 정도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0보다 작아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지 큰 근이 나온다는 얘기지. 6보다. 괜찮겠죠? 따라서 6 대입하자. 6 대입하면 6, 6에 36. 그 다음 플러스 6, 4, 24. 그 다음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이다. 이렇게. 괜찮죠? 자, 얘 계산하면 0에다가 64. 따라서 m은 64.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얘보다 어때야 돼? 0이랑 같은 게 아니라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지. 따라서 넘어가니까 64보다 커야 되는 거지. 괜찮죠? 따라서 m은 64보다 큰 최소값, 정수 m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5가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귀염뽀짝지섭. 예, 안녕하십니까? 귀염뽀짝지섭님. 이게 또 무슨 또 뜻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순대국님한테 계속 한 이틀인가를 선대국님 이름인 줄 알고 선대국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귀염뽀짝지섭 맞죠? 이게 뭔가요? 귀염은 귀엽다 뭐 그거 같고 뽀짝이 뭐지? 지섭이 이름 같고 모르겠네요. 뽀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귀염하고 지섭 이건 알겠는데 뽀짝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소통 한번 해볼게요. 귀염뽀짝지섭 귀염뽀짝지섭 이건가? 뽀짝이 뭔지 모르겠네요. 네, 자 3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거는 적분 관련된 문제, 인테그럴 문제,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일단 우리 y는 절대값이 포함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치? 원래대로 하자면 구간을 나눠줘야 되겠지. 구간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구간을 어떻게 나눠줘? 이거 세 개로 나눠질 텐데, 그치? 그래서 요거는 예외 그래프로 가시면 되겠죠. 일단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y는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이 경우는 예외 그래프라고 해서 절대값을 무시하고 이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나온 부분을 걷어 올려주면 돼. 이게 절대값 예외 그래프입니다. 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 그래프 그려주면 3x로 묶어줘. 3x로 묶어주면 x-2가 되니까 절편이 0하고 2가 되겠죠. 0하고 2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이 될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마이너스 나온 부분을 위로 걷어 올려주란 얘기야. 따라서 이렇게 되고 쭉 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나온 부분 있지? 이 부분은 걷어 올려주란 얘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얘는 y는 이렇게 되겠죠. 식이 여기다 쓸까요? 얘는 y는 이 그래프 식은 원래 식이니까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대로.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이 부분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제? y는 마이너스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구하라는 건 0부터 3까지 인테그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부터 3은 이 정도 있겠지? 3까지 인테그럴 값을 구하라 라는 거야. 자, 인테그럴 0부터 2까지는요 노란색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노란색 그래프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였어. dx 플러스 인테그럴 2부터 3까지는 원래 그래프로 가야 되겠지? 2부터 3까지는 원래 그래프 3x제곱
마이너스 6x dx 이렇게 괜찮겠죠?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자 인테그럴 적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되고 여기다 2, 0 집어넣으면 된다. 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4, 3, 12 그래서 4가 되겠네.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따라서 이 앞에 거는 얘는 4다. 이 넓이 요거 4다. 괜찮죠? 그 다음 요거 갈게. 얘는 다시 한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여기다 3하고 2 집어넣은 다음에 빼줄 거야.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3, 4, 9, 3, 27 0이네 앞에 게.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4인데 빼줄 거니까 플러스 4 역시 이 부분도 4가 되는 거겠네. 따라서 0부터 3까지 인테그럴을 취해주면 역시 8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8입니다. 네, 33번 문제는 적분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이것들은 정확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귀염뽀짝지섭님 별풍선을 또 선물해 주셨어요. 저 별풍선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이러다 진짜 BJ 되겠어. 차라리 BJ 할까요? BJ 하면은 수학 말고 다른 BJ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랩을 하든 춤을 추든 뭐 비트박스를 하든 뭐 개그를 하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귀염뽀짝 지섭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저 별풍선 진짜 100개 넘게 받았어요.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별풍선은. 네. 예, 어쨌든 주신 거는 감사합니다. 근데 왜 힘드시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리액션을 하라고 막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별풍선 안 주셔도 돼요. 예.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4번. 자,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혹은 함수로 정의된 정적분. 이게 책마다 뭐 용어를 좀 섞어서 쓰더라고. 어쨌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얘는 딱 보자마자 상수부터 x까지잖아.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뭐야? 좌변 미분, 우변 미분이야. 좌변 미분 해봐. 좌변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fx가 나오겠지. 괜찮지? 그 다음 우변 미분 해봐. 우변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겠네. 괜찮겠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이 유형에서는 x에다가 얘들아 뭐 대입하고 싶니?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 대입하는 거야. 그럼 좌변이 a부터 a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0이란 말이지. 따라서 x에다 0 대입하면 좌변은 0이다. 우변은 a 대입해보자.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8이다. 그렇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을 또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마이너스 2 a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2, 8 플러스 8 오케이 괜찮지. 따라서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가 a가 되는 거겠죠. a는 마이너스 2다. 이게 반응이 느려가지고 이제서야 지금 원장님이 보는 큰 화면에 아까 리액션 했던 그 어깨에 이게 나왔어. 되게 별로네. 이게 좀 왜소해졌어요 요새. 옛날에는 그래도 좀 뭔가 덩치가 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좀 왜소해진 것 같아. 배만 나오고 근육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인바디 뭐 그런 거 재봤는데 우리 집에 계신 그 무서운 분이 이제 그거를 샀어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인바디 측정하는 거. 재보니까 뭐 배에 나온 거 뭐 내장 지방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근육량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육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와가지고 이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출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임산부라서 출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출산 전에 좀 근육을 좀 키워가지고 좀 몸 좀 만든다기보다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마침 했습니다. 예, 했는데 오늘 아까 지금 방금 또 리액션이 뒤늦게 나와요.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이게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근데 참 많이 볼품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볼품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아니지.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근데 구하라는 건 fa를 구하래. 그럼 fa를 구하라니까 여기다 a 대입해. 그럼 3a 제곱 플러스 또 a 대입하면은 여기다 a 대입하면 2a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a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3, 12 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2, 4, 2, 8 이거 좀 이상하다. 다시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니까 A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A 대입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은 3A 제곱 맞고 A 대입하는 거야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4, 3, 12 요거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 4, 2, 8 요거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아까 맞았었구나. 따라서 20에서 4 빼주니까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BJ는 한번 해볼까요? 저 게임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요새 학생들이 하는 롤이나 뭐 또 뭐해? 너네들 뭐하니? 그런 거는 몰라. 그런 건 못하고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1이에요 1. 요즘에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그걸 뭐라 그래? 새로 확장된 걸 뭐라 그러지? 리마스터는 진짜 뭐 너네 뭐 누구든 뭐 아무나 덤벼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이제 20살 20대 때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즐겨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만 할 줄 알아요. 다른 건 못해. 다른 건 자,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으면은 게임하면서 조금 뭐 그런 것도 한번 컨텐츠도 괜찮을 텐데, 자, 어쨌든 여기는 지금 TBQ 수학 채널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35번 문제. 자, 이것도 좀 추세야, 요게. 그지? 그래프 두 개로 나누어져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전에 일단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뭐, 이러한 파트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얘를 그릴 거야. 3차함수.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 다음에 1보다 오른쪽에서는 직선의 방정식 그릴 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그럼 문제가 되는 이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지. 그지? 예, 귀염 뽀짝 지선님, 저 이제 출산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중순 한신대 적성고사가 마지막인데, 그날 이제 출산 예정일이어서 제가 그날 출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출산을 하면 아마 배가 싹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임신한 거예요, 임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뽀짝 지선님. 귀염 뽀짝님. 네. 자, 어쨌든 요 1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1을 여기다 대입하든 두 개가 일단 같아야 돼. 첫 번째씩 나오죠. 위에다 1 대입해보자. x에다 1 대입하면은 8이지, 8a다. 아래다가 1 대입해보자. 아래다 1 대입하면 b 플러스 4다.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요게 주어져 있지, 요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줘라. 라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은 여기죠. 그러니까 우린 요거 적분해주라는 얘기잖아.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테그럴 취해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만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네. 그치? 따라서 구간 나눌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로 가면 돼. 근데 얘가 3차 함수지. 따라서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갈게. X 플러스 1의 세제곱 전개하면서 쓸게.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다. 뭐 이 정도는 전개할 수 있어야 되겠지. 물론 이과 출신들은 사실 요거 적분할 수 있지. 합성함수처럼 이렇게 적분하는 거 알잖아. 1차식일 때.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전개하자.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는 냅두고요. 이거 적분하자.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1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건데 마찬가지 타픽이지. 그지? 1은 얘들아, 이 짝수 차수들은 1 집어넣든 마이너스 1 집어넣든 똑같아. 따라서 두 개를 빼줄 거니까 어차피 날라가. 따라서 짝수 차수는 이렇게 생각 안 해줘도 되는 거겠지. 그리고 1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은 부호만 다르지 절대값이 똑같아. 따라서 1 집어넣은 거에 2배 해주면 되겠지. 계산에 조금 편의성을 위해서 1 대입하면 2네. 그러니까 2가 되겠네. 2. 그치? 2가 되겠지. 1 대입하면 2. 거기다가 근데 2배 해줘야 되는 거니까 4가 되겠다. 따라서 4의 2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래 얘들아? 밑줄친 부분 구한 건데 그게 6이래. 6. 오케이. 따라서 A는 2분의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A가 2분의 3이래.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어봐 이제.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4, 3, 12니까 B는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이제 따라서 B는 8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걸 보니까 FA 플러스 B를 구하래. 뭔가 지저분해 보여. 그런데 한번 더 해볼게. 이게 2분의 16이지? 따라서 계산하면 두 개 더해주면 2분의 19야. 2분의 19. 즉 F 2분의 19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런데 얘들아
2분의 19는 1보다 큰 놈이잖아. 1보다 큰 놈이니까 그림을 괜히 지었네. 여기 1보다 큰 요 식의 관련자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아래식에다가 1 대입하면, 아니 2분의 19 대입하면 정답이겠다. 그치? 따라서 b는 얼마였어? b는 2분의 16이었, b가 8이었지 아까. b가 8이고 여기다 대입할 거야. 여기다 x에다가 2분의 19 대입할 거라고. 근데 b는 8이었고 2분의 19 x에다 대입하고 플러스 4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약분되네. 4, 9, 36, 4, 1, 4, 76에다가 4 더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80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아, 네. 스타1은 민속놀이. 예, 그렇죠. 요즘 학생들한테는 민속놀이라고 하죠. 예, 우리 제 윗세대들이 장기나 바둑 두듯이 자네 장기 한 판 둘까?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하듯이 우리 아버님 세대가, 저희 세대는 우리 스타 한 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귀염 뽀짝 지섭님. 예, 이만 들어가 보세요.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요. 예. 오늘 하루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36번 보도록 하자. 자, 36번 문제인데 3차 함수 얘기야. 3차 함수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런데 일단 미지수 없이 다 주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느냐, 이 기본적인 컨셉이죠. 자, 따라서 최고차가 음수기 때문에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미분해보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1하고 3이 극값의 x좌표. 따라서 여기 작은 거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그치? 그런데 극소값이 1이라는 얘기를 해. 따라서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A는 일단 쉽게 1이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상태고 그 다음에 곡선 y는 fx 위의 점. 자, 그런데 얘가 이 위에서의 접선을 구하래. 이 위에서의 접선.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 이 극값에서의 접선이니까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요게 될 수밖에 없어. 됐죠? 그러면 우리 요거의 y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그럼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플러스 4니까 10하고 10하고, 야, 얘가 0이네. 얘가 x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접선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에서 접하기 때문에 접선 자체가, x축이 자체가 접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접선이고, 그랬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 라는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치? 인테그럴 쓰기 위해서 이 점을 알아야 되겠네. 자, 이것도 살짝 미친풀이 방법이긴 한데 우리 뭐를 구해야 되냐면, 잘 봐 얘들아. 시간 절약할 수 있는 한 가지 팁 가르쳐 줄게. 얘를 지금부터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할 건데, 그래서 하나의 근 찾아야 되는 거야, 얘를. 그런데 생각해봐 얘들아. 일단 1에서 접하잖아. 그러니까 1은 일단 근이야. 그런데 1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1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한 말 했어 지금. 얘가 1에서 접한대. 그 소리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가 1에서 접한대. 그 소리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괜찮겠지? 따라서 얘는 뭔진 몰라도 x제곱 x-1의 제곱을 무조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얘 인수분해하면 위에 식. 오케이? 그럼 이제 나머지 1차식만 정하면 돼. 그런데 최고차가 x제곱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x 세제곱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x겠지. 그리고 나머지 고민하지 마. 상수항만 보면 돼. 상수항 얘 플러스 1 나오잖아. 전개에서 플러스 4 나와야 되잖아. 플러스 4 끝. 이렇게 바로 가줘야 돼. 괜찮겠죠? 이러한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말했어. 다시 한번. 얘가 x축에서 접한다. 얘 3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x축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괜찮겠죠? 자, 어찌됐든 얘 그러면 1은 접하는 거고 얘 4가 되겠네. 즉, 요 값이 4,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인테그럴을 써야 돼. 인테그럴, 이 빗금친 부분 넓이 구하기 위해서 1부터 4까지 접근해주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주면 되겠네. 위의 식이 뭐였어? 3차 함수 그 자체네. 6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 아래 식은 어차피 0이니까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4x가 되겠다. 여기다 4, 1 대입할 거야. 자, 그런데 4를 대입하면 4의 4승인데 4가 하나 약분될 거 아니냐. 4의 3승 마이너스 64가 되겠지. 4 대입해봐. 4의 세제곱이면 64제. 그치? 64에다가 2배, 2배 해주니까 128이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128이다. 또 여기다 4 대입해봐. 4 대입하면 2, 4. 4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18이다. 맞나? 4 대입하면 4, 4, 16. 큰일 날 뻔했네 또. 4, 4, 16이잖아. 4, 4, 16에다가 8이니까 곱하기 70이지. 4, 4, 16. 얘가 4를 대입한 거고. 그리고 1 대입해보자 이제. 빼기 할 거야.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할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 계산하면 64야. 이거 두 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이야.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앞에 거는 8이네, 8. 그치? 뒤에 건 전개할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4. 따라서 얘네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얘까지 계산해서 2가 되겠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얘가 정답인데, 얘가 S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4를 곱하래. 4. 이 상태에서 곱해주면 조금 편안하겠지. 그치? 자, 4 곱해주면 4, 2, 8. 플러스 1, 플러스 2, 9, 18. 따라서 정답은 얼마니? 27이 되는 거겠죠. 괜찮겠지?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자. 37번 문제. 이건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그 파트가 떠올라야 돼. 확률에 있는 이항 정리. 보자마자 R번 제항 구해야 되겠지? R번 제항. OCR에다가 앞에 거에 R승, 뒤에 거에 O-R승. 요것만 알아주면 돼. 끝나. 자, 그럼 숫자부터. OCR 숫자. 여기서는 숫자가 A의 R승 있죠? 여기서 숫자가 조심해야지. 마이너스 1 있지? 마이너스 1에 O-R승. 그 다음 문자는 X의 R승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문자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따라서 X의 마이너스 5 플러스 R. 따라서 이거 계산해버리면 X의 2R 마이너스 5라는 문자에 대해서 개수가 얘네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X 1승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X 1승. 따라서 2R 마이너스 5가 뭐가 돼야 돼? X 1승이니까 얘가 1이 돼야 될 거 아니냐. 1. 이렇게 되게끔 하는 R을 구해보니까 넘어가서 6이니까 R은 3이네. 그렇지? 따라서 X 1승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선 R에다가 3 대입하면 돼. 그러면 3 대입하면 5C3, 10이죠? 그 다음에 3 대입하면은 A의 3승. 그 다음 여기다 3 대입하면은 짝수니까 1이네. 그치? 맞나? 3 대입하면은 2니까. 그죠? 그런데 얘가 뭐래? 얘가 마이너스 80이다.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게 주어졌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게 주어져 있어. 자, 이제 구하라는 걸 보니까 X분의 1, 이거의 개수를 구하래. 얘들아, X분의 1은 뭐라고? 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따라서 우리는 X의 마이너스 1승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R을 구해야 되겠네. 그지? 따라서 여기다 쓰자. 2R 마이너스 5가 1이 되는 값을 구하자. 그럼 2R은 6이니까 R은 3 집어넣으면 지금부터 답이야. 3 대입해보자. 여기다. 밑줄 친 거에다. 3. 개수지. 3 대입하면은 5C3이지? 이거 3 아니잖아.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1이지? 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R이 넘어가서 4가 되는 거니까 R은 2가 되면 정답이다. 자, R에다 2 대입하자. 5C2. 5C2도 역시 10이죠? 10 곱하기 R에다 2 대입하자. 근데 A가 아까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3승이야.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괜찮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8번 문제. 자, 조건부 확률이야. 신나는 문제지, 요거. 조건부 확률인데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 그냥 T그래프, 미친풀이 방법. T그래프. 자, 남자가 있어. 여자가 있어. 어차피 퍼센트니까 상관없어. 55명이라고 생각해도 돼. 55명이라고 해. 그럼 여자 몇 명이야? 45명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 T그래프. 디자인이 A가 있고 B가 있대. 그 다음에 또 교복 디자인이 A가 있고 B가 있대. 그런데 남학생 중에서 40%는 A래. 그럼 여기다 0.4 곱해주면 되지. 0.4 곱해주면 4, 5, 20, 4, 5, 20, 22명이네. 맞지? 여기는 55명 중에 22명이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요거 선호하는 거겠지. B. 따라서 33명이지.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60%가 또 A래. 그럼 여기다 0.6 곱해주면 돼. 6, 5, 30, 6, 4, 24, 27명이네. 괜찮죠? 그럼 여기는 몇 명이겠어? 3, 8, 18명이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야,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치?
이 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이 생활복 A 디자인을 선택한 학생일 때 A 선택한 애들만 대상이 되는 거야. 얘하고 얘만 대상이 되는 거라고. 따라서 22 플러스 27이 분 뭐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그 학생이 여학생. 누구야 여학생? 얘잖아 27. 얘가 그냥 답이야. 제발 이렇게 가져야 돼. 수능에서도 이렇게 가져야지 4점짜리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야. 괜찮겠죠? 정답은 49분의 27이다. 이렇게 수월하게 가셔야 됩니다. 자, 39번 문제 보도록 가자. 자, 39번 문제는 일단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 나오죠? 그래프로 나온 거, 직선으로 간단하게 내봤습니다. X축, Y축이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지? 1이야. 이게 전체 구간이 항상 넓이가 1이 돼야 돼,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런데 얘가 AX 그래프니까 1 대입하면 여기가 A가 될 거야. 따라서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A가 확률의 전체 넓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A는 얼마다? A는 2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얘는 그래서 Y는 2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 A는 2라는 걸 구했어. 근데 구하라는 거 확률 4분의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1까지 확률 구하래. 그럼 넓이 구해주면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따라서 2분의 1부터, 아니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4분의 1 집어넣어볼까?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으면 얘 2분의 1이네. 또 2분의 1 집어넣어볼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네. 이렇게. 괜찮지? 따라서 사다리꼴의 윗변을 얘로 보자. 얘 얼마야?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이거잖아. 아랫변 얼마? 1이 되겠지. 곱하기 높이는 얼마? 2분의 1에다 4분의 1 빼주면 돼.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사다리꼴 넓이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답이야. 따라서 얘 2분의 3이잖아. 따라서 2, 4, 4, 16분의 3이 정답이 되겠다. 괜찮겠죠? 오케이. 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안 나오면 섭하지 이제. 그지? 통계에서 추정입니다. 추정 파트. 마지막 문제로 추정 문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추정 문제, 한 문제 항상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바가 있잖아. 그리고 또 N개를 이미 추출한다. 이거는 추정이라고. 일반적인 표준 정규분포 아니야. 추정이야. 추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 추정에서 X바, P 여기다 한번 쓰고 시작하자. 절대값을 한번 쓰고 시작해볼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280 그 다음에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거 전개한 거야. 이렇게. 됐죠? 자, 얘를 구할 건데 양변에 280을 더하자. 모든 항에다가 280 더하면 275. 얘는 표본의 정규분포야. 정규분포. 마찬가지로 285. 여기는 280 더하니까 275, 얘는 285. 얘를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가 되겠지. 그치? 이제 우리는 얘를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주면 돼. Z로 돌려주면 된다고. 표준화시키는 공식은 뭐였어? 시그마분의 그 값 마이너스 평균이었잖아. 시그마가 얼마인지 보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했네? 그런데 우리는 표본의 표준 편차잖아. 조심해야 되겠지? 따라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돼. 따라서 루트 n분의 20이 표준 편차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값 275야. 275에서 평균이 280이야. 이렇게. 잘 보이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여기 좀 크게 써줄게.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20이고, 우리가 구하는 값이 285고, 평균이 280이다. 이렇게 표준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계속해서 진행해보면, 얘 마이너스 5야. 그지? 마이너스 5. 위에 약분해서 4니까 번분수 쳐주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될 것이고, 표준화 시켜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 5잖아. 5니까 약분시켜주면 4분의 루트 n 요렇게 될 것이다. 표준화 시켰고 이 값이 똑같은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얘랑은 좌우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표준정규분포는 항상 센터가 0이잖아. 센터가 0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센터가 0이야. 0을 기준으로 어딘지 모르겠지만 4분의 루트 n이 있어. 근데 대칭되게끔 여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있어. 그랬을 때 이 넓이. 그치? 근데 일단은 이 넓이가 0.8664래. 그럼 얘들아 절반은 얼마겠니? 요 절반만큼은 얼마겠니? 요거. 이 절반만큼은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야? 0.4332가 되는 거겠네? 맞지? 그런데 살짝 보니까 0.4332가 나오게끔 하는 0부터 1.5까지래.
따라서 이 값이 뭐란 얘기야? 1.5란 얘기야. 일단 이거를 구해놓고 시작하자. 즉 4분의 루트 n이 1.5가 돼야 돼. 그럼 루트 n이 얼마야? 4 곱해주면 루트 n이 6이야. 따라서 n은 얼마? 36이야. n이 36. n이 36일 때야. 됐지? 그런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따라서 이 값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 부분이 넓어 커지겠지. 즉 이 부분이 커져야지 두 배 해준 값이 0.8664보다 커지겠지. 따라서 얘는 이때가 36인데 3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이해되지? 따라서 n은 어디다 쓰냐? 여기다 쓰자. n은 3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추정까지 껴있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n,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3회차 또 진행을 할 거고, 여러모로 좀 몇 분, 뭐 다만 한 분이라도 들으시면은 계속해서 저는 만족감을 뭐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제 수업을 듣고 도움이 된다라면은 행복합니다. 너무 가식적인가? 뭐 어쨌든 가식이어도 진짜입니다. 제 지금 현재의 심정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매일 일하고 나서 퇴근해야 되는 시간에 11시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까지 봐주시는 여러분이 있다라는 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뭐 계속 헛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 왜 아쉽지 뭔가? 네. 자,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 응원한다. 일주일